market man. 네, 25년 3월 27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주식시장 먼저 보시면은 코스피 어제 1% 올랐고요. 코스닥은 0.7% 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어요. 1%, S&P 500 1%, 그리고 나스닥 2.04%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많이 빠졌죠? 그리고 니케이 어제 살짝 0.65% 오르는 모습, 환이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아요. 상해는 어제 보합이었고요. 홍콩 항생도 0.6% 정도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전전일 빠진 게 너무 커가지고 글쎄 크게 오르는 것 같지도 않네요. 독일도 많이 빠졌죠. 이 부분 관세 이런 우려들 이런 것들 나타나면서 빠졌습니다. 미국장은 관세 우려 때문에 빠졌어요. 자동차 관세 발표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걸로 빠졌고, 글쎄요, 데드캣 바운스가 크게 나타나지 못하네요. 하지만 확실히 이제 싼 부분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가로 뭐 빠졌다고 막 들어가고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평선도 뚫지를 못했어요. 여기서 강력하게 저항을 받아버리는 모습이 나오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코스닥은 너무 많이 빠졌는데 요게 좀 돌아오는 모습 보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니케이도 이제 많이 올라왔네요. 여기서 더 크게 갈 수가 있을까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쌍봉을 만들어 버리는 과정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원자재 쪽 보시겠습니다. 원자재는 어제 유가가 많이 올랐어요. 어제 원유 재고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유가가 70불 수준에 거의 근접을 했습니다. 목표가 이제 70불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더 크게 갈 수 있을까? 좀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위에 저항선 두 개가 71불 정도 수준에 두 개 크게 있어서 이걸 또 뚫고 올라가기에는 환경적인 요인들도 글쎄요, 뭐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추럴가스 3.8불 수준이고요. 여기 3.84불 요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적이다. 뭐 내추럴가스 두 개는 전부 다 이제 날씨 때문에 크게 오르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고요. TTF 천연가스도 40불에서 43불 사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안정화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어제 금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크게 상승을 한 건 아니지만 물론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 주식 빠지고 이러면서 오를 수 있는 상황이고 했는데, 채권금리가 오르면서 금에 대한 매도가 조금은 줄어버렸어요. 하지만 수급적인 그런 부분들이 계속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설사 조정을 받는다라도 한 3,000불 수준에서는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은도 어제 비슷한 모습을 보였고요. 예, 요새 뭐 최근에 관세 때문에 크게 올랐죠. 결국은 관세였던 것 같아요. 관세 때문에 구리 가격이 쭉 올랐다가 좀 조정하는데 이제 현실화되면 이것도 이제 여기서 또 차익 실현이 나오겠죠. 차익 실현 구매에 들어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환인데요. 예, 원화는 이제 1470원 뚫고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강력하게 저항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걸 뚫고 올라가면 아마 개입도 들어올 거고요. 뭐 그럴 거라서 원화가 크게 약세를 보이기는 어렵다. 여기 상단 정도 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달러화가 이제 104포인트 수준인데요. 여기서 크게 오르지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쌍봉 만들고 105포인트까지는 그래도 좀 오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관세 우려 나오고 관세가 현실화되는 4월 1일 요거 나오고 하면은 거기까지는 오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오는 하드 데이터들, 경제 하드 데이터를 확인하면 그게 오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GDP 나오도 두 가지로 마이너스 1.8% 유지가 됐었는데 그런 거를 생각하면 아주 크게 오르지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엔화가 이제 어제 좀 약세를 보였어요. 그러면서 일본 주식시장 좀 끌어올린 요인이고, 유로화도 이제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유로화도 이제 조금 더 조정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비트코인은 이제 또 9만 불을 못 뚫네요. 9만 불 못 뚫고 8만 5천 불과 9만 불 사이 요 사이 레인지를 좀 다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가격 수렴되고 나면 그때 다시 방향성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채권은 그동안 나오던 데이터가 조금 안 맞아서 네, 다시 원래 하던 형식을 조금 갖고 왔어요. 국고채 우리나라 어제 1.5bp 그리고 10년 4.1bp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무죄가 나오면서 추경에 대한 우려가 좀 끌어올렸던 것 같아요. 미국채는 어제 10년물 4.2p 또 올랐죠. 4.35%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학이 전부 다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확실히 통화 정책을 좀 저해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해소가 돼야 될 것 같고, 이건 이제 금요일 밤 발표되는 PC 데이터 보고 다시 한번 방향성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제 지표 보실게요. 일단 최근 이번에 발표된 게 아주 뭐 엄청난 데이터들은 나오진 않았고요. 이번에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원유 재고가 큰 폭 감소, 334만 배럴이 감소를 했습니다. 예상치가 증가인데 이거를 뚫고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제 유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는 생각이 하고요. 내구재 수주가 좀 올랐습니다. MOM 기준으로 0.9% 예상치를 많이 크게 상회하는 모습이었고, 하지만 네, 시장 포커스입니다. 자, 이제 국내 시장을 좀 오랜만에 보면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하나씩 해소되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저평가됐던 것들, 반영하지 못했던 것들이 조금씩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채권 금리도 그렇고 환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좀 돌릴 가능성이 있고요. 채권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엄청 죽었었는데 이 부분이 좀 올라갈 수 있는, 변동성이 좀 크게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좀 생겨버렸고, 환은 이제 좀 하락하는 쪽으로 무게를 싣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주식은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요. 이 부분은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관세 요거 봐야 되는데, 관세는 얻어내고자 하는 하나의 수단이고, 그럼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결국 원하는 건 제조업의 회복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일단은 작동을 하는 것 같죠. 뭐 현대차 이런 데서도 투자를 한다고 그러고 하니까 작동하고 있는데, 근데 또 이런 수단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한 번은 행해줘야 돼요. 이게 실제로 안 하면 한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말뿐이 아니다라는 걸 일단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4월 1일 관세는 예상보다 큰 폭의 변화 없이 될 가능성이 전 오히려 더 커 보인다라는 생각이고요. 그걸 하고 나면 이제 다른 상황들을 보면서 진행이 되겠죠. 이것 때문에 뭐 다른 미국의 경기가 크게 빠지고 주식시장이 너무 빠른 속도로 빠진다 이러면 또 아마 관세를 또 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경기를 좋지 않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 경기가 크게 반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올해 수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최대한 얻어내고자 할 것이라 계속 올해는 뭐 관세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높은 변동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변동성 높은 국면에서는 아무래도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마치고요. 예,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